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 짧은 진동과 함께 숫자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거울 속 얼굴을 한번 훑어보죠. 앞머리를 가볍게 정리하고 입꼬리를 조금 올리며 오늘의 표정이 어느 정도인지 조용히 가늠합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옆얼굴, 지하철 스크린도어 위로 지나가는 광고 속 매끈한 피부와 또렷한 턱선. 말은 없지만 비교는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는 이렇게 작고 반짝이는 큐맨들 사이를 걸어다닙니다. 그 표면은 빛을 반사하는 동시에 마음도 살짝 건드려 놓곤 하죠. 퇴근길 휴대폰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켜지는 전면 카메라의 미리 보기는 여전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요. 화면 속 얼굴이 실제보다 더 낯설어 보일 때 필터를 한 번 더 얹을까 하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관리라는 단어는 건강과 습관을 떠올리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준과 순위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단체 사진, 회사 점심자리에서의 가벼운 칭찬 한마디, 피곤해 보여 같은 말이 남기고 가는 미세한 찌릿함. 이 모든 장면이 하루의 온도를 반도 한도 없이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주말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아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유모차 바퀴가 지나가는 마찰음, 멀리서 들리는 자전거 벨. 고개를 들면 광고판의 미소가 따라오고 고개를 숙이면 손등의 주름이 조용히 말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보이는 나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확인이 우리를 가볍게 해줄 때도 있고 반대로 더 무겁게 만들 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모든 미세한 떨림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우리 곁까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일상의 배경과 맥락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문이 닫히고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조금 차가워집니다. 스크린도어 위로 잔잔한 광고 음악이 흐르고 화면 속 얼굴은 늘 일정한 각도와 빛을 유지합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휴대폰 화면에는 전면 카메라 미리 보기가 잠깐 켜졌다 꺼지죠. 그 짧은 순간에 오늘의 나는 어느 기준에 닿아 있을까요? 한국의 하루 풍경 속에는 외모의 기준이 생각보다 촘촘히 놓여 있습니다. 강남과 압구정 일대의 클리닉 간판, 대로변 버스 정류장 광고, SNS 속 전후 사진의 밝은 미소, 방학과 입사 시즌이면 상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점심시간에도 가능한 간단한 시술이라는 문구, 그리고 합리적 비용을 내세운 분납 안내까지. 이 모든 게 선택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동시에 놓치면 뒤처질까 하는 신호도 함께 실려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신호를 더 자주 받으시나요? 집 근처 약국과 편의점에도 이런 기류가 스며 있습니다. 비타민과 콜라겐, 미백과 탄력의 레이블, 마스크팩 진열대 앞에서 발길이 잠시 멈추는 시간. 백화점과 드러그스토어의 뷰티 카운터에서는 피부 측정기로 수치를 보여주며 작은 변화가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감각을 친절히 안내합니다. 이런 정보와 선택지는 분명 도움이 되죠. 동시에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정답의 그림자도 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세대별 시선 차이도 얽힙니다. 부모 세대에게 단정함은 예의와 성의의 표현이었고 요즘 세대에게 자기관리는 경쟁의 출발선과 자신감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쪽은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보기 좋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관리하지 않으면 기회가 줄어든다고 속으로 계산합니다. 서로의 언어가 어긋날 때 칭찬과 압박은 종종 같은 문장 안에서 섞여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필터 앱과 보정 문화는 가벼운 놀이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프로필 사진, 이력서 증명 사진, 웨딩 촬영, 심지어 사내 메신저 프로필까지 번져 있습니다. 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선명함이 특정한 턱선과 눈매로 수렴될 때
다른 얼굴의 선택권은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뷰티 유튜브와 쇼츠의 루틴들은 실제로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론 비교의 기준을 촘촘히 복제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루틴을 따라하고 어떤 루틴을 쉬고 계신가요? 성형시술의 언어도 일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부담 없는 회복 기간, 자연스러운 결과, 개개인 맞춤 상담, 안전과 부작용 고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내문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시도는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며 때로는 상처를 봉합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정보 비대칭과 과장, 과도한 기대가 섞이는 지점에서는 실망과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충분히 묻고 비교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질문을 먼저 꺼내시나요? 이렇듯 광고, 기술, 상업과 취향, 건강과 이미지가 한데 얽혀 오늘의 기준을 만듭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자라나고 때로는 불안이 커집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뜻이고 어디부터가 환경의 압력일까요? 이제 선택과 구조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그 균형을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가? 조금 더 손을 봐야 하나? 오늘 만날 사람과 자리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결정은 작지만 파문은 큽니다. 그 파문은 자신감이 되어 하루를 밀어주기도 하고 혹은 비교의 골을 만들어 마음을 푹 꺼뜨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겪는 압박의 뿌리에는 보여지는 것의 가치가 커진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업무 성과도, 관계의 시작도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늘어났고 눈에 먼저 들어오는 신호가 과대 대표되기 쉽습니다. 이력서 한 장, 프로필 사진 한 컷,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첫인상 5초. 보이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 노력과 성실을 앞질러 버릴 때 우리는 겉을 보강하는 선택으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알고리즘은 이 흐름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조회수가 높은 얼굴,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표정, 추천 목록에 오르는 메이크업 루틴, 우리의 눈이 머문 곳을 학습한 화면은 비슷한 이미지를 다시 건네며 선호를 굳혀줍니다. 그러다 보면 취향의 그렇다고 돌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과 피부를 돌보는 시간, 정돈된 옷차림이 주는 안정감,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는 작은 의식, 이 모든 것은 삶을 지탱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바깥의 신호에만 매달릴 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외모를 둘러싼 선택에는 분명한 이득과 비용이 공존합니다. 면접장 앞 화장실에서 셔츠깃을 고쳐 세우는 일, 중요한 발표 전날 피부과 스케줄을 넣는 일,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하며 스스로를 다잡는 일. 이득의 면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와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반면 비용의 면에는 시간, 돈, 회복 기간, 부작용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더 해야 한다는 심리적 피로가 있습니다. 이득과 비용의 저울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맞춰 들여다보는 일. 거기서부터 균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균형점을 떠올리시나요? 단계에서도 외모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첫 만남의 호감은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을 오래 열어두는 것은 말투, 관심, 책임감, 배려 같은 보이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신호가 과대평가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성질을 개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좋은 잠, 꾸준한 독서, 운동, 경청, 기술과 역량, 이 느린 투자들이야말로 하루를 바꾸는 힘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느린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직장 안에서의 편향도 조용히 작동합니다. 단정해 보인다는 평가가 능력에 대한 기대치로 이어지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이 기회 축소로 연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기 관리가 생존 전략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일까요?
관리의 언어는 때로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 상대의 기준을 강요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인지 압박인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우리는 말의 용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힘이 나고 어떤 말에서 어깨가 굳어지시나요? 성형과 시술에 대해서도 시선은 다층적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오래된 콤플렉스를 봉합하고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행의 궤도에 올라탄 일시적 해소일 수 있습니다. 자기만족이라는 말은 넓고 포용적이지만 그 자기만족이 정말 나의 언어로 정의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복 기간과 위험, 기대치와 현실, 이후의 유지 관리까지 선택의 존엄을 지키려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서두르지 않는 결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시나요? 젠더와 세대의 칭이 더 쉬워집니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동해온 외모 규범은 최근 남성에게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MZ와 부모 세대는 자기 표현과 단정함의 기준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곤 합니다. 같은 단어를 두고 다른 풍경을 떠올리면 대화는 쉽게 어긋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묻는 조심스러운 경청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장 배경과 일터의 경험,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습이 만든 내면의 지도, 그 지도를 이해할 때 비로소 말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대화에서 지도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또 하나의 관점은 취향의 회복입니다. 기준이 아니라 취향, 정답이 아니라 선호. 특정한 턱선과 피부결을 향해 모두가 달려갈 때 동매시장에 반복되는 색감, 가을 햇살에 드러난 얼굴의 그림자, 오래된 가족사진 속 표정의 여유 같은 것들이 우리 각자의 미감을 되살립니다. 취향의 회복은 경쟁의 경기장을 떠나 나의 방으로 돌아오는 일과 닮았습니다. 그 방에서 우리는 보기 좋다 대신 살기 좋다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여러분만의 미감을 다시 찾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볼 수 있습니다. 더 예뻐질 수 있을까?에서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로 이 질문의 전환은 결과를 급격히 바꾸지 않아도 방향을 달리 잡아줍니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편과 과로는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일상의 작은 의식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세안 뒤 수건의 온기, 잘 맞는 운동화의 걸음, 내 시간표에 맞춘 수면과 식사.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거울은 심판대에서 안내판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결국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답에 다가갈 것입니다. 선택은 남고 압박은 줄고 취향은 넓어지고 존엄은 조용히 복원됩니다.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중심에 두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수록 타인의 시선도 더 관대하게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관리와 자유, 표현과 휴식, 변화와 수용 사이의 호흡도 한결 느긋해집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그 느긋함을 위한 여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가벼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분히 제안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파트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한번 깊게 마십니다. 휴대폰을 켜기 전 오늘은 무엇을 얼마나 볼지 먼저 정해봅니다. 스스로에게 3, 2, 1 규칙을 제안해 보세요. 스크롤은 3번 멈추고 2번 숨 고르고 1번은 팔로우 뮤트를 정리합니다. 다양한 연령,
피부, 스타일을 보여주는 계정을 의도적으로 구독하면 타임라인의 기준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정보는 풍성하게, 비교는 느슨하게 만드는 작은 장치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거울과도 관계를 다시 맺어봅니다. 아침에 30초는 기능 점검, 저녁에 30초는 수고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아침엔 빛, 보습, 자외선 차단 같은 역할 중심의 체크리스트만 간단히 보고, 저녁엔 오늘도 잘 견뎠어 라는 한 문장을 고정 문구로 건넵니다. 별점을 찾는 습관이 줄어들면 거울은 판단 대신 안내판이 됩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표정을 고치던 손이 어느새 어깨를 내려놓는 신호로 바뀌죠. 여러분의 하루에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말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예쁘다, 잘생겼다, 대신 오늘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어제 늦었는데도 제 시간에 와줘서 고마워요 처럼 노력 배려 중심으로 칭찬을 바꿔보세요. 외모 칭찬이 나쁠 필요는 없지만 의미가 겹치면 압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회의 전 피곤해 보여요, 대신 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묻는 식의 배려형 언어는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전할 때 기준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만약 시술이나 성형을 고민 중이라면 속도를 늦추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첫째, 질문 6가지를 메모장에 적고 상담에 가져갑니다. 누가, 시술자, 자격, 무엇을, 대안 포함, 위험은, 부작용, 빈도, 회복은, 기간, 일상복귀, 비용은, 총액, 추가, 이후는, 관리, 환불, 책임. 둘째, 상담 후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둡니다. 셋째, 신뢰하는 사람과 동행해 들은 내용을 교차 확인합니다. 넷째, 생활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예산을 먼저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표를 사용하시나요? 취향을 회복하는 생활도 섞어봅니다.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잡지를 펼치고 시장의 색감과 소리를 천천히 구경하고, 퇴근 후 20분 산책을 습관화합니다. 손으로 하는 취미, 스케치, 공예, 요리는 완성된 외형보다 몰입하는 표정을 선물합니다. 저녁엔 화면 밝기를 낮추고 침대에선 휴대폰을 멀리 둡니다. 대신 작은 수첩을 열어 오늘 좋았던 한 장면을 적어보세요. 타인의 시선 밖에서 발생하는 기쁨을 기록하면 내적 기준은 자연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어떤 변화가 어울릴까요?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고 말을 바꾸고 속도를 늦추다 보면 선택은 남고 압박은 줄어듭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현실적으로, 더 친절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지요. 이 작은 변화들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걸 느껴보셨다면 다음 파트에서 오늘을 마무리하는 한 줄의 생각으로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면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이 밤 공기와 겹칩니다. 세면대 앞에서 물소리가 잦아들면 거울 속의 여러분은 하루를 무사히 건너온 얼굴로 서 있지요. 가볍게 로션을 바르고 눈가를 톡톡 두드리며 오늘의 선택들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광고의 문장과 타인의 시선 사이에서 그래도 내 마음이 택한 한 줄의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 조금 서툴러도 좋고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를 내 뜻대로 조절했다는 감각, 그 작은 주권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표정을 자신에게 건네고 싶으신가요? 생각해보면 기준은 밖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 우리가 고르는 루틴, 우리가 사인하는 동의서의 한 줄이 모여서 나만의 잣대를 서서히 세웁니다. 때로는 관리가 나를 떠받치고, 때로는 쉬어감이 나를 구해줍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보기 좋은 나와
살기 좋은 날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 대신 물 한 잔을 권하는 태도, 유행의 속도 대신 숙려 기간을 확보하는 습관, 비교의 눈 대신 취향의 눈으로 장면을 바라보는 연습.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거울은 더 이상 심판대가 아니라 안내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밤이 깊어질수록 작은 의식들이 마음의 바닥을 단단하게 합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조금 열면 먼 데서 엘리베이터 도어가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화분의 잎사귀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아침이면 다시 빛이 들어와 얼굴의 그림자를 바꾸고 시장의 색과 계절의 냄새가 취향의 지도를 넓혀줄 겁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뻐짐은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호흡과 리듬이란 걸 알게 되죠. 오늘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내일 거울 앞에는 조금 더 편안한 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